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 웰리스 노트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유산균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 하는데요. 제가 이상한 멘트를 하나 던져볼게요. 락소길은 비대둥에 있다. 무슨 뜻이냐고요? 유산균 이름과 유산균이 적용되는 장기를 말하는 암호입니다. 락토바실러스는 소장에 길쭉하게, 비피도박테리움은 대장에 둥근 모양으로 있다는 뜻인데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유산균 고를 때 큰 도움이 되죠. 그런데 말이죠. 아직도 유산균을 변비약 대신 드시나요? 아니면 포장지의 숫자 크기만 보고 제일 비싼 걸 사시나요? 오늘 여러분이 유산균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모든 오해, 그리고 비싸서 샀지만 효과 못 본 이유 영상으로 싹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나만의 운명 유산균을 찾는 꿀팁까지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풀 오해, 유산균을 변비약처럼 급할 때 먹는 분들 많으시죠? 아닙니다. 둘은 역할이 완전히 달라요. 유산균은 장 속 환경을 개선하는 관리자입니다. 화분을 키운다 치면 매일 물 주고 햇빛 쥐듯 꾸준히 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장기관리 시스템이에요. 장기전을 대비하는 이로운 균이죠. 변비약은요, 얘는 긴급 출동 구조대입니다. 막혔을 때 빨리 나와! 하고 장을 강제로 자극하거나 물을 끌어와서 당장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기 해결 전문가죠. 자, 정리하면 급할 땐 구조대, 평소 건강관리는 관리자. 관리자를 많이 투입한다고 하수가 뚫리진 않겠죠. 다시 락소길과 비대등으로 돌아와 봅니다. 유산균 이름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 우리 장이 구간마다 사는 동네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락토바실러스, 얘는 주로 소장에 살아요. 소장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곳이죠. 여기선 면역세포와 활발하게 소통하는 영업사원 같은 역할을 합니다. 비피도박테리움, 얘는 주로 대장에 살아요. 대장은 물을 흡수하고 응가를 만드는 곳이죠. 얘는 응가의 질을 좌우하고 유해균을 강력하게 막는 경비원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소장과 대장을 모두 관리해야 하는데 소장 영업사원만 잔뜩 넣은 제품을 샀어요. 그럼 대장은 누가 지키죠? 비피도박테리움 부족으로 대장은 삐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이고 좋은 유산균 제품은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을 적절히 섞은 멀티스트레인 제제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줄 오해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오해가 있죠. 포장지에 1000억 이렇게 써 있으면 왠지 이거다 싶죠. 하지만 90%는 마케팅 함정입니다. 그 1000억은 투입균 수, 즉 공장에서 시작할 때 넣은 숫자일 뿐이고 유통과정, 위선전쟁에서 다 죽어버려요. 진짜 중요한 건 보장균 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팩트, 식약처가 효과를 인정하는 최대치는 100억입니다. 100억 넘는 걸 아무리 먹어도 우리 몸이 기능적으로 쓰는 양은 딱 거기까지라는 뜻이죠. 1000억을 사서 900억을 버리느니 보장균수 100억 미만의 제품을 꾸준히 먹는 게 최고입니다. 저는 변비가 없어서 유산균 안 먹어요, 이런 분들 면역력 떨어졌을 때 후회합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살고 있어요. 유산균은 장벽을 튼튼하게 해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몸속으로 침투하는 걸 막는 철벽 방어 역할을 합니다. 변비 해결은 보너스죠. 진짜 목적은 전신 면역력 충전입니다. 유산균 먹고 왜 변비가 바로 안 뚫리지? 하고 일주일 만에 환불하시는 분들 조금 참으셔야 했습니다. 유산균은 장에 정착해서 유해균을 밀어내고 장 환경을 바꾸는데 최소 2주에서 한 달은 걸려요. 이건 시간 투자입니다. 특히 만성 변비였던 분들은 효과가 더 늦게 나타날 수 있으니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시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라고 배웠는데 아닙니다. 요즘 유산균들은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유산균의 천적은 위산입니다. 식사를 하면 위산이 희석되고 위장에 음식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서 유산균이 위산을 피해 장으로 넘어갈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단 제품마다 코팅 기술이 다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제조사가 권장하는 섭취 시간입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와, 몸에 좋은 유산균 끓여서 다 죽으면 어떡하죠? 그래도 발효식품이니까 유산균 살아남을까요? 진실은 네, 대부분의 유산균은 죽습니다. 유산균은 열에 약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유산균이 죽으면 프리바이오틱스가 됩니다. 즉 죽은 유산균도 살아있는 유산균의 훌륭한 먹이가 돼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김치찌개 먹고 유산균을 먹으면 시너지가 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시큼한 맛이 나면 유산균 덕분이라는데 상한 우유도 시큼한데 그럼 그것도 유산균인가요? 진실은 시큼함은 젖산 때문입니다. 유산균이 젖산을 만들지만 동시에 병원성 유해균도 같이 증식합니다. 그러니까 유산균도 있겠지만 유해균이 훨씬 많다는 거죠. 우리 몸에 독성을 일으키는 유해균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면 바로 식중독입니다. 유산균은 건강한 발효 과정에서만 섭취하세요. 맛있는 요구르트, 떠먹는 요거트, 꾸덕한 그릭 요거트, 그리고 사 먹는 유산균은 다 똑같을까요? 차이점은 균수와 설탕입니다. 마시는 요구르트는 유산균의 먹이가 많지만 균의 종류는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릭 요거트는 유청이 제거되어 단백질이 높고 유산균 밀도가 높지만 유산균 보충제처럼 기능성 균주를 고용량으로 먹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요구르트나 요거트는 건강에 덜 나쁜 맛있는 간식, 영양제를 대신하시면 유산균 보충제가 최고입니다. 왜 덜 나쁜이냐면 어쨌거나 요구르트나 요거트는 과도한 섭취는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되니까요. 유산균은 평생 먹어야 하나요? 아니면 효과 없으면 자주 바꿔야 할까요? 평생 먹는 게 좋습니다. 유산균은 복용을 중단하면 2주 안에 장을 떠나기 시작해요. 슬프지만 떠돌이처럼 정착이 어렵습니다. 균주 갈아타기는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고민해보세요. 내 장 환경에 맞는 운명 유산균을 찾기 위해 몇 달 먹어보고 효과가 없다면 다른 균주 조합으로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과 우울증이 관련이 있는 건 아세요? 장이랑 기분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진실은 90% 관련이 있습니다. 장과 뇌는 장, 뇌, 축이라는 신경회로로 연결되어 끊임없이 대화를 해요. 우리의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이 불편하면 뇌도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는 겁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기분도 덩달아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 유산균이 장 관리하는 심리 상담사 역할도 하는 거예요. 유산균 먹고 배가 더 아파요. 이거 부작용 아닌가요? 대부분은 명현 현상입니다. 장 속에 유해균이 많았던 분들은 유산균이 유해균 나쁜 친구 몰아낼 때 전쟁이 벌어져서 가스와 설사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이럴 땐 일주일 정도만 양을 반으로 줄여서 드세요. 장이 적응할 시간을 주면 증상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발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면 그 균주가 내 몸과 안 맞는 것이니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유산균 박사가 됐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마트나 온라인에서 유산균을 살 때 확인할 것 몇 가지만 다시 보죠. 첫 번째로 보장균 수 확인하셔야 합니다. 포장지에 1000억 말고 유통기한까지 살아있는 보장균 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세요. 10억에서 100억 사이가 가장 베스트입니다. 식약처에선 100억이 넘는 유산균 다 먹어봐야 다 소실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연구도 무조건 많은 유산균이 좋다라는 결과가 없거든요. 두 번째는 락소길과 비대둥의 조합입니다. 성분표에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이 모두 들어있는지 확인해서 소장과 대장을 모두 관리할 수 있는 멀티스트레인 제제를 고르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코팅 캡슐 기술입니다. 위산으로부터 균을 보호하는 이중 코팅이나 캡슐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결국 유산균이 장까지 도달하려면 어떤 코팅으로 어떻게 도달시키느냐가 중요하니까요. 네 번째, 화려한 부원료 마케팅에 현혹되지 마세요. 유산균 본연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지 비타민 같은 부원료는 따로 드셔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 제품과 국내 제품의 가장 큰 차이는 균주 배합의 목적과 유통 기술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국내 제품은 한국인의 장에 맞춘 균주 배합과 유통 과정에 강점이 있습니다.
외국 제품은 다양한 연구 균주를 접할 수 있지만 긴 유통 과정에서 균이 사멸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유산균을 고를 때 절대로 속지 않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 학자들과 의논하여 다음 영상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웰니스노트였습니다.